안녕하세요, 얼간캠핑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동계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동계 캠핑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눈도 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새로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계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계 캠핑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암살자,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등유난로는 완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동을 하시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범위가 굉장히 작긴 한데 그래도 늘 일산화탄소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텐트 위로 올라간다, 어떤 분들은 텐트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도 맞고요, 아래도 맞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좀 낮지만은 공기와 거의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어디든 위치할 수 있는 게 일산화탄소이고요. 만약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로를 계속 가동을 하시게 되면은 텐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타고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환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난로에서도 발생이 되지만은 가스 버너에서도 일산화탄소가 생긴다는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가스 버너에서 배출이 되는 일산화탄소의 양은 등유 난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그래도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서 요리를 하시더라도 틈나면은 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요리할 때는 안에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가스 랜턴도 많이 사용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루미에르 아니면 녹턴 이런 가스 랜턴을 사용하는데 이 가스 랜턴에서도 일산화탄소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도 취침할 때는 저런 가스 랜턴도 꼭 소등을 하고 주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요, 텐트 내부에는 화로대는 정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장비이고요. 화로대를 텐트 내부로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날씨가 추우면은 일단은 캠핑 접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은 다른 캠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게 콜택시 불러서 조용한 근처 숙박업소 가서 그냥 주무시는 걸 더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마다 아니면 수시로 전체 창을 한 번씩 열어서 전체 공기순환을 한번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환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는 열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창을 열어두시면은 오히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위쪽 창은 열어두시되 너무 추우시면은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서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창문 위쪽보다는 창문 아래쪽을 조금 열어두셔서 환기를 시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부 개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난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 이런 페트병을 활용을 합니다. 저도 이거 블로그랑 카페에서 본 건데 페트병 양쪽을 이렇게 칼로 커팅을 해서 밑에 스커트에 이런 식으로 끼워 놓으면은 공기 순환을 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캠핑 생활의 하나의 팁이니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들쥐라든가 고양이가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이건 좀 보완을 한번 해보려고요. 양파망을 양쪽에다 끼워서 입구를 좀 막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제가 지금 동계 캠핑 환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텐트 구조라든가 텐트의 크기, 그리고 외부 온도, 실내 온도,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동계 캠핑에 임하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장비를 가지고 동계 캠핑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 쌓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안전 수칙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참고하시면은 동계 캠핑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동계 캠핑을 하면은 도움이 될 상식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토 캠핑을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전기를 사용하시려면은 그 릴선, 롤 케이블을 가장 많이들 쓰세요. 어떤 분들은 다 풀어서 써라, 돌돌 말아서 써라,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다 풀어서 쓰고는 있어요. 뭐 롤 케이블마다 허용량이 다 틀리긴 한데, 릴선은 돌돌 감겨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기게 되면 열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릴선을 다 풀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캠핑장 같은 경우는 뭐 600W에서 뭐 사설 캠핑장 같은 경우는 1kW까지 대부분 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높은 용량이 아니라서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노후된 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것조차도 좀 저항이 생겨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롤 케이블은 풀어서 쓰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겨울철은 춥고 날씨가 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낮과 밤 온도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옷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스펙,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따로 별도의 롱 패딩도 챙겨왔고, 지금 보시면은 안에 내복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따뜻하게 좀 준비를 해서 입으시면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경기 북부라든가 서해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눈 예보가 있으면은 조금 민감하게 조금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텐트가 도명 텐트, 아니면 터널형 텐트, 뭐 이런 텐트들인데, 이런 텐트들은 사실 눈이 오면은 텐트 상단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많이 쌓이게 되면은 눈 무게 때문에 폴대가 부러지면서 텐트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예보가 있거나 눈이 오고 있다면은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때로는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바람도 많이 불게 되는데, 물론 여름에도 뭐 비가 온다든가 뭐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똥바람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불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이 똥바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은 웬만하면 전체 다 풀팩을 박아주시거나, 때로는 스트링을 연결을 해서 텐트가 딱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땅이 얼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20cm 팩, 또는 뭐 타프에는 3, 40cm 팩을 사용을 하시는데, 뭐 겨울에는 사실 타프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뭐 3, 40cm 팩을 뭐 대부분 안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텐트용 한 20cm 정도 되는 팩을 가지고 다니실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20cm 팩도 이렇게 팩질을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땅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팩이 들어가질 않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20cm 팩이고, 이게 동계에 사용하는 소위 말한 핑거팩이라는 겁니다. 핑거팩은 굉장히 짧아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보다 조금 더 긴데, 겨울철에는 핑거팩을 사용을 하시면은 팩 다운 할 때 굉장히 좀 편하고요. 혹시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20cm 팩, 뭐 이런 핑거팩 두 가지 다 겨울에는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뭐 이렇게 파쇄석이라든가 흙 같은 경우는 땅이 얼기 때문에 20cm 팩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잔디 같은 경우는 핑거팩을 사용하시게 되면 바람 불 때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20cm 백, 이런 핑거팩 두 가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동계 캠핑의 위험 요소, 그리고 간단한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리뷰는 100%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텐트, 본인의 장비에 맞춰서 노하우를 쌓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 캠핑장 가시면 술 많이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는 체질이 아니라서 많이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은, 겨울철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